하이브 2024년 실적을 스로브 퇴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7%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34.1%가 하락했습니다. PBR은 3.79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 기준 상품 평가 손실에 이상이 있다. 그리고 잉여금 오류로 결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뉴스로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 1년 원칙에 따른 결과 나오고 있어. 어도어 사태라는 게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민희진 씨라는 분인데 뭔가 하이브에서 독립해서 나가려고 했다가 뭔가 안 좋아가지고 사건이 터졌던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31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재상 CEO가 원칙에 따른 대응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총에서. 그리고 그 주총에서 질문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요즘 거버넌스라고 지배구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이브의 레이블인 어도어가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휘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도어가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이브의 의견에 반해서 니들 꼴리는 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변론기는 다음 달 3일 날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내일 열리게 되겠네요. 오는 6월 멤버 전원이 전역하는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곡 작업을 하고 앨범을 발매한 뒤 투어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미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 도약한 만큼 비전과 넥스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며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 우리나라 군대 복무기간이 짧아져가지고 뭐 어저께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들 제대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소년단이었는데 이제 성인 방탄성인단이라고 불러야 될지, 뉴진스라는 그 걸그룹도 지금 현재 되게 인기를 있는데 이게 그 어도의 그 민희진 씨가 키운 걸그룹이라고 그러죠. 제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뭐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그룹의 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소녀시대 정도의 뿐에는 몰라요. 네. 벌써 이 노땅이 돼가지고 젊은 손녀 애들 같은 애들은 뭐 볼 시간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좀 관심사항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하이브 레이블즈 산하 연예기획사 어도가 2021년 11월 2일 SM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하이브의 CBO를 역임한 연예기획자 민희진이 설립하였다. 자, 그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그 이수만 쪽이죠. 뭔가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것으로 들리고, 어쨌든 이, 이 하이브의 그 사다 뭔가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게 방탄소년단이 좀 유엔에 가서 그 친선대사로서 좀 뭐 발언한 내용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빴던 그런 게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하이브의 그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넷마블이라는 게임 업체가 9.44% 들어와 있고, 두나무라고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암호화폐 얘기 나오면은 이쪽이 영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 회사예요. 5.53%.
외국인이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데 19.76%, 여기에 메릴 린치하고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그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되게 뚱뚱해졌었는데 최근에 좀 빼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럼 넷마블의 그 주주 구성을 봤는데 방준혁 씨가 24.12% 가지고 있는데, 한리버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안 조사해봤어요. 무슨 투자 회사라고 돼 있는데, 한강이겠죠. 한강. CJ ENM이 있고 NC소프트가 있어요. 게임 회사.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있는데, 그럼 CJ ENM이란 건 어딘지 아는데, 이 넷마블이라는 데가 CJ ENM에서 있던 그 게임 사업 부분이 이 방시혁 씨가 그 나오면서 그 독립을 시켜준 건데, 그때 중국 텐센트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았답니다. 중국 텐센트가 아마 여기 텐센트도 게임 업체인가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넷마블로 상부를 변경을 했죠. 그리고 현재 텐센트는 넷마블의 3대 주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024년도 거에는 이 텐센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리버, 그 나중에 좀 더 찾아봐요. 요거는 이제 그 나무 위키에서 찾은 건데, 그리고 엔터에 최근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방준혁 씨인데, 뭐 사촌관이래나 어쩐데나 뭐 그렇다고 그러죠. 방신애들. 첨방 할 때, 그 첨방 지축할 때 방시 두 번째 인데,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원가 회계로서 매출이 6,697억 원, 9.1% 증가했는데 상품 재고가 65.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9% 증가해서 매출 총이 9.1%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4.4% 증가해서 영업이익 369억 원으로 이 42.9%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369억 원. 영업이익률 5.5%로 1.3%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그 음반 음원이 상품인데, MD라는 게 이제 뭐, 뭐 기획 상품인가 그런 거죠. 이게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매출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 내역을 보는데 이 매출 내역을 연결로 해놨어요. 어쨌든 비중을 보면은 음반 음원이 38.17%, 공연이 한 20% 되고, 광고 뭐 이런 거 나가서 버는 돈 있고, 어, 그 소속 연예인이 나가서 연예인이 직접 버는 게 아니죠. 계약은 하이브가 하는 거죠. 우선 하이브가 먹고 그 소속 연예인은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급 수수료 뭐 뭘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MD라는 게 공식 상품이라고 그러네요. MD 이런 거 요거 한 18%면은 해서 한 56% 정도 되니까, 연결로 봐서도 그 상품 재고가 매출의 한 50% 이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경영평가 지표를 상품 재고 회전율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르포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060억 원으로 14.2%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및 외주비 단가, 외주비 준 것도 매출에 비례한 거로 봅니다. 왜냐? 그 공연하고 뭐 여러 가지 출연하고 뭐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 협력업체 외주 전문적으로 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슬로픈율은 1.4% 내려갔어요. 그리고 운영 경비는 거꾸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느냐?
327억 원으로서 19.7%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1억 4,8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상품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198억 원으로 78억 원이 증가했어요. 여기에도 그 형식상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들을 잡고 있는데 음반 음원이 무슨 평가 손실 작업할 만큼 그렇게 되겠는지 뉴진스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폐기 처분 하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회사는 이 AB를 안 나누고 그냥 자산의 변동 이렇게 나왔는데 할 수 없이 제가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요 상품의 증가액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회사가 제시한 것은 MC 금액으로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 넣고 아니 요 외주 가공비는 제가 넣은 거고 요걸 합친 금액으로 그 공시를 했는데 그래서 요건 상품 매입액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역산해서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액은 한 34% 증가했을 거다 이게요.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는 5.1%. 그러니까 상품 재고가 증가한 이유가 설명이 되죠. 운영경비는 6% 증가했고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2,363억 원이 현장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53%. 상대적으로 투입 재료 비율 외주비 포함해서 2.1%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품 매입 및 외주비 단가가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단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현금으로 기준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82억 원 나갔으면 재고가 상품 재고가 82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78억 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 약 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보니까 그거이 바로 평가 손실이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 요거는 현금 물음표에서 제가 가져온 금액에 대해서 일치하는데 아까 상품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해서 뽑은 거는 2023년도가 23억 9,1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동일한 그 합산식으로 하면은 무려 27억 6천만 700만 원 요거만큼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현금 흐름표로는 맞췄지만은 사실은 재고자산에 뭔가 분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역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성분의 상품의 변동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인건비가 784억 원으로 7% 감소했고 근데 직원 수는 52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임금을 한 500만 원 깎아가지고 9,500만 원 선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대기업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그 일할 수 있겠죠. 외주가공비는 아까 그 변동비 쪽으로 넣었던 거지만은 이게 5.1%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 또 나가는 게 많네요. 10.9%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팍 내려갔어요. 그리고 슬로픈율도 내려갔어요. 일단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은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2.7%로 내려갔으니까 번 돈에서 많이 차입금을 갚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금 속도 5.5회전 좀 빨라졌지만 협력업체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는 엄청 빠르네요. 상품인데. 그러면은 아까 외주비하고 머리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만이 아니고 미지급 비용까지 넣어서 좀 계산을 해봤어야
뭔가 비례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에. 제품 가격은 또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요. 얼마에 팔리는지 안 알려주니까. 어쨌든 투명회계 가정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그 2025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전년도 실적 감안하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와 운영경비를 디커플링해서 하는데 한마디 더 붙이면은 중국하고 디커플링 했어요 그러는데 연예계도 중국 텐센트 등이 침투하고 있다면서요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거 신경 쓰십니까? 완전 요건 제 상상입니다. 운영 경비를 그냥 6%그 동일한 기준으로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을 25% 내보자 했을 때 매출이 7,188억 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매출 재료 비율, 그 외주비 포함해서 6% 정도 올리면은 한 7,281억 원 유사하게 계획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7,200억 하는 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449억 원 남는다. 근데 상품 회전율이 50% 이상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에 그냥 갖다가 그냥 다 때립니다. 24회전 보름치 정도 제거만 가져가자. 그러면은 종합효과로 7,899억 원을 하게 돼서 영업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 이익이 717억 원까지 낼 수 있을 것이다.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EAT 1940억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3,905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습니다. 최종 번돈은 1,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2,590억 원 정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거의 5천억 원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에. 그래 잉여 현금 흐름으로 그 1,355억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22.7% 감소했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78억 원인데 이게 안 맞아떨어져요. 2023년도는 718억 원인데 요거는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하면은 여기에 일치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대로 표시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거니까요. 유상증자로 해서 돈을 회사에 넣었으니까 주주 잉여 현금 흐름 쪽에서는 요거는 돈을 하이브에 더 투자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78억 원인데 그 차이가 212억 원이 됩니다. 그 토탈 그 저기 자본 변동표에서 그 차이가 291억 5,600만 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배당액을 이 마지막 자본 누계에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제가 검산을 해봤는데 뭔가 이게 대차대조표를 만드는데 에러를 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발견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잉여 현금 흐름 얼마 벌었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까지 해보면은 회사가 이거 분명히 오류를 낸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이거죠. 실제 배당액이 291억 원 나갔다면은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 작성이 오류가 된 겁니다.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많았는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뭐 저기 아까 그 오도부 뭐 이런 거 만들 때 돈을 많이 쓴 거죠. 그게 자본주는 그 하이브인데 미니질이라는 대표 CEO가 딴짓 하려고 한 거죠. 뉴진스 데리고 지가 딴짓 하려다가 도덕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뭐 그 저기 기자회견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 일원 일표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자기 재능이 있다 그래도 회사 그 자본주 경영진이 요구하는 거하고 다를 때는 잘 타협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가처분 소송까지 내고 이건 뭐 좀 바람직하지 않죠. 주가는 23만 500원으로 년초보다 34,2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3.79인데 28% 상승했고요. 하이브 방시혁 씨가 31.57%, 넷마블 들어있고 드나모 들어있고 요거는 앞에서 미리 좀 설명을 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중국 텐센트 자본이 뭔가 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BTS가 복귀하더라도 이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라기보다 방탄 아저씨단이라든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아저씨는 결혼을 해야 아저씨인지 어떤지 잘 아니죠. 어떻든 다시 K-팝을 하이브가 더 좀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하이브 마치겠습니다.